자, 오늘 하는 게 이제 책에서는 두 번째 단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첫 단어를 한 거야.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첫 단어 내용이 문제 설명할 게 제일 많고, 오늘 할 거의 두 번째 단어는 양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자, 제목은 위치 관계인데요. 자, 말 그대로 원의 방정식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다른 도형하고의 위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 원 하나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해봅시다. 일단 2차 함수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2차 함수 때 우리가 얘랑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닌데요. 뭐 고등 얘기해도 되고 상관없고 뭐 중학교 3학년 이제 우리 내년에 시험을 볼 거잖아. 그럼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면 2차 함수 같은 거 했을 때 자, 쓰지 말고 그냥 들어만 봐. 어떤 아래로 볼로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평행이동 같은 걸 일단 쳐보자. 그랬을 때 평행이동 했을 때 식이 이런 게 있었죠. y는 2에 x-1의 제곱 더하기 3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었고 이런 거 기억하지? 그쵸? 그때 얘를 평행이동을 만약에 x축으로 플러스 2칸 y축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하면 식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거? y는 자 2에 x 대신에 x-2를 대입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떼줬으면 되지. 자 이렇게 하는 게 2차 함수 평행이동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걸 풀 때 아이디어가 항상 두 가지였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밑에 써놨거나 1,3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접근하는 게 지금 내가 만든 이렇게 식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들이 똑같은 규칙성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래프를 쓰지 않고 꼭지점의 좌표인 1,3만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드는 방식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점이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2칸이면 플러스 2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하면 2를 빼야 되지.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3,1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어떻게 세웠느냐? y는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괄호 안을 연반되는 숫자가 x좌표고 호랑이 붙어있는 숫자가 꼭지점의 y좌표였죠. 그리고 평행이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뭐였어요? 2가 2에 해당하는 자, 요 2가 뜻하는 게 뭐였냐? 최고차의 개수네. 최고차의 개수가 2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지. 그래서 그 2가 안 변하니까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식은 똑같이 나와. 생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자, 이걸 왜 떠들었냐면 얘랑 똑같아서 하는 건 아니고 위치관계니까 일단 내가 이따가 얘기할 거야. 어떤 도형끼리의 위치관계는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야. 오케이?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근데 그거 전에 얘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 다양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식으로 일단 좀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수학상에서 2차 함수가 한번 있었잖아요. 자, 다시 정확하게 제목이 뭐였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내가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고3 졸업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뭐였냐면 그건 중학교 때나 하는 얘기고 고등학교 단원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단원은 함수랑 방정식이 같은 제목이지. 그럼 얘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표시는 이렇게만 했어요. 함수와 방정식은 세트야. 필요할 때마다 서로 바꿔서 풀 줄 알아야 돼 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때 썼던 것도 그냥 식을 써드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 자, 복수드립니다. 사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두 그래프에 자,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았냐면 바로 두 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연립해서 풀었을 때의 해와 같았었지. 다시 말하면 x좌표, x값하고 똑같았지. 자, 그럼 식으로서 어떻게 썼었냐면 얘를 방정식으로 접근할 때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전형적인 2차 방정식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얘 근이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했던 게 이 단원에서 초중요한 거였다고. 사실 고3 때까지.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할 건데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었지. 자, 특징이 뭐였어요? x제곱 y제곱 계속 똑같고 x 곱하기 y항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그거랑 자, y는 mx 플러스 n. 얘는 그냥 직선이죠. 1차 함수스러운. 그럼 얘와 얘의 위치관계를 뭐 갖고 따지냐? 마찬가지로 교점으로 따지겠다는 거야. 자, 내가 위에 좌표라고 쓰긴 했지만 이건 그때도 얘기했던 게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위치관계가 어떻게 됐었어? 자, 이거 쓰지 마. 그냥 아래로 볼래 그냥 쳐보자. 직선하고 아래로 볼러하고 위치관계는 교점이 2개일 때, 1개일 때, 없을 때 3개밖에 없었죠. 그때 교점이 2개일 때가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점에서 만나면은 중근. 교점이 없으면 근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하고 얘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는 최대 몇 개? 2개지. 원하고 직선. 1개일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겠지. 그거를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위에다가 대입을 해. 어디인데 좀 사이가 뭐가 있어? 2차 함수일 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됐거든. 근데 원의 방정식이면 두 군데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 조금 귀찮죠? 근데 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럼 식만 써보자. 자, 식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써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뭐를 찾아요? 실근의 개수를 찾아요. 자, 이유는 위에 말했던 거랑 똑같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하고 똑같거든요. 자, 이게 팩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한번 하나씩 해볼래? 간단한 식으로 한번 해볼게. 책에 있는 거야. 자, 요거하고 y는 x 플러스 k하고 위치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위치관계 말로만 했는데요. 분리를 좀 했거든요. 야, 얘는 직선인데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럼 k 값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 봐. 그 얘기를 하려고 해.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이런 걸 접한다 그러죠. 세 번째. 자, 원이 있는데 교점이 아예 안 생길 때. 자, 이렇게 케이스는 총 3가지밖에 발생 안 하겠죠. 자, 거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아까처럼 얘를 y 대신에 x 플러스 k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 그리고 자 2까지 그냥 좌변으로 넘길게요.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지죠. 똑같아. 2차 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x의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찾는 게 뭐야? 위치관계인데 굳이 교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개수만 알면 되는 거지. 개수가 2개면 2점에서 만나, 1개면 1점에서 만나, 해가 없으면 교점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근의 공식 쓰겠다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 따지는 건 판별식이라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판별식을 해요. 짝수 판별식도 돼요. 자, 그럼 계산하면 절반의 제곱 하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아이고. 자, 식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판별식이. 그러면 케이스는 세 가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세 개만 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야, 그럼 좀 암산을 하자. 얘가 0보다 크면은 이거 2차 부등식인 거 아니겠어요? 자, 식이 이렇게 되죠?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거지. 물론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2차 부등식이죠? 기억나요? 어떻게 됐어요? 부등호 방향이 시온 모양일 때는 0을 만드는 숫자 사이에 끼겨 있는 범위가 나타난다고 했죠? 내가 그래서 사이값처럼 외워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 그게 언제? 0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그래프상에서 교점이 두 개일 때인 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답은 뭐야? 마이너스 2와 자, 여기다 쓸게 그냥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범위가 있으면 교점이 두 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는 0이라는 얘기는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럼 K 값이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자, 간단하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좀 써볼까? 다시 써볼까? 자,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요거 되는 거죠? 그럼 작은 숫자보다는 작고 큰 숫자보다는 크다였죠? 그럼 범위가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자, 또는 관계라고 했어. 자, 2보다는 크게 부등식이 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쉬운 문제 하나로 그냥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식이 되게 간단하지. 그러면 계산을 그냥 해도 돼. 근데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풀게 되면 원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면 여기에 y 문자가 있을 때도 있어. 그럼 대입을 두 번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 식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어요. 그냥 써놓기만 해. 자,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적어주는 이유는 다양한 생각을 위해서. 알겠어요? 쓸데없는 풀이는 사실 아닙니다. 자, 다음 거 해보자. 그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로 접근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해요. 자, 아까 직선하고 원은 위치 관계가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프로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잘 봐봐. 그냥 똑같은 그림을 또 그릴 거야. 얘도 하나 또 그리세요. 자, 이렇게 교점이 만약에 두 개라면 자, 두 번째 교점이 만약에 접하는 관계라면 세 번째 자, 안 만난다면 자,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교점의 개수가 일단 차이점이 있겠지만 뭐 갖고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잘 보세요. 얘부터 보세요. 원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원의 방정식 표준형 얘기할 때. 그럼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도 중요하겠지. 그럼 반지름을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 근데 우리 원의 성질 공부했을 때 이 빨간색부터 이 빨간색까지를 원 입장에서 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반지름 보조선을 딱 수직하게 그리면 일단 수직 이등분한다는 사실 알지? 그건 알지? 이따가 문제 풀 때 필요해서 내가 미리 얘기한 거야. 얘도 반지름 보조선 그리면 얘가 접점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반지름 보조선 그리면 수직 관계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반지름을 이렇게 그릴 거야. 자, 보라색이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뭐냐면 얘가 직선이잖아.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공부한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노란색이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가 노란색이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가 노란색이야. 뭔가 차이점 있는 거고요. 얘는 보라색이 길고 얘는 같고 얘는 노란색이 길다.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자, 노란색에 해당하는 D2보다 얘는 반지름이 더 길지. 이러면 교점 몇 개냐? 2개나. 얘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하고 D2 값하고 똑같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D2 값이 더 크지. 자, 이렇게 대소관계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물론 D2를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을 좀 해야 돼. 근데 얘보다는 좀 심플해요. 계산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 갖고 비교한다? 반지름과 D2 값의 대소관계로만 비교를 하자. 자, 이런 게 그래프로서 접근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뭐 간단한 거 일단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식은 좀 간단합니다. 자, 얘의 일치관계를 따져보세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얘는 주어진 식이 좀 간단하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뭐가 있냐면 그냥 식으로 접근해버려. 자, 그 y 대신에 2x-5를 앞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식으로 해도 된다고? 해도 돼. 모든 직선하고의 위치관계는 식으로 푸는 게 가능합니다. 자, 지금 풀게 되면은 좀 써드릴게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6은 0이 나와. 자, 얘도 짝수 판별식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 했잖아. 자, 그러면 계산하면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양수가 나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실근이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2개라는 거지. 자, 이렇게 찾는 게 일단 식으로 접근하는 기본 방식.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래프로 접근해보자. 자, 그럼 뭐 누구랑 비교한다고? D2 값하고 반지름하고. 그럼 첫 번째, 자, 요 원의 반지름은 누구셔? 3이죠. 그 다음에 D2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자,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니까 일단 좀 자, 원의 중심이 누구셔? 0,0이죠. 그 다음에 직선은 2x-y-5는 0. 얘네 둘의 뭐를 찾느냐? D2 값을 찾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해보자. 공식 기억하고 있죠?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0, 0 대입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5분의 5니까 그냥 루트 5가 되네. 자, 3이 커요? 루트 5가 커요? 3이 더 큰 거 알겠지? 자, 따라서 반지름이 더 크다. 자, 그럼 그림 보세요. 반지름이 더 크면 교점 몇 개였어? 2개였죠. 2개.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정리하느라 써드리긴 했는데 많이 풀다 보면 외워져. 근데 처음 할 때는 이거를 외우지 마.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자, 미리 좀 써드리면은 그래프로 접근하는 얘기는 반드시 그림을 좀 그려봐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도 처음에 그림 그려서 했어. 근데 하다 보면 딱 보는 순간 이 그림이 눈에 딱 들어와. 아직은 처음이죠. 그래서 말로 외우지 마셔야 돼요, 이걸. 알겠지? 정리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더 기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을 탁 떠올리는 거야. 아, 반지름이 더 기네? 그 말은 두 점에서 만나네? 교점 2개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위의 점 P와 잘 들어라. 이거랑 같은 문제는 아닌데요. 책에 있는 거야. 라이트 셀에 있어. 이거 위에 점을 하는 거야. 자, 4x-3y-6은 0. 이거 직선이죠? 얘의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봐.
얘는 또 무슨 소리일까? 자, 일단 강조하는 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 위치관계부터 한번 따져보자. 그럼 뭐가 있냐면, 자, 그래프 갖다가 한번 해볼래? 자, 일단 위치관계 따지자. 그래? 자, 그럼 반지름은 2인 거 됐죠? 그 다음에 D2 값을 찾으려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인 거 됐고, 그 다음에 직선은 얘니까 얘와 얘 사이의 D2 값을 찾으면 되겠지. 자, 바로 계산.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루트 25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냐? 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0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20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5분의 20이니까 D2 값이 4야. 이해됐어요? 자, 그랬더니 반지름하고 D2 값하고 비교했더니 이번에 무슨 케이스냐면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겠지. 자, 일단 위치관계는 일단 뭐가 돼? 교점이 없어. 그쵸? 교점이 없으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보세요. 약간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 내가 그림을 지금 원을 그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그린 건 아니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 물론 얘는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건 아니야. 대충 그리기만 한 거야. 뭐를 찾았어요? 위치관계를 따져봤더니 그래프가 두 점에서 아니야 교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2잖아. 직선이 있어 안 만난데 그때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 때랑 가장 짧을 때를 그럼 언제 가장 짧을까부터 생각해보세요. 원의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으려면 현재 그림 상태에서는 원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점이 거리가 제일 짧겠지. 그럼 그 점이 정확하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요 점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야. 자, 근데 이게 진짜 알고 나면 겁나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 자, 편의상 선생님이 이거 줄여서 기호 많이 쓰거든. 최소값을 스몰 M,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게. 알았지? 맥시멈, 미니멈이에요. 알겠죠? 영어 얘기해서 미안하다. 그럼 미니멈부터 계산해. 요만큼이 미니멈이지. 맞냐? 그러면 그거 계산하는 방식은 겁나 쉽다고. 뭐 계산하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에 요만큼이 D2 값인 거 이해됐어요? 그럼 D2에서 못 빼면 돼? 반지름만큼을 빼면 되지. 외우는 건 아니야. 알겠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 외울 가치가 없어. 그래서 최소값 계산하려면 자 그냥 써드리긴 하겠지만 외우지 마세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D2에서 반지름을 빼면 돼요. 알겠지? 나중에 니네 내신 내리면 빼면 돼요. 지금 외우지. 그러면 최대값은 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재 이게 반지름 아닙니까? 빨간색이. 그럼 그것에서 반대쪽으로도 수선을 그는 거야. 연장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멀 때겠지.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그랬을 때 여기를 라지 M이라고 하면은 걔는 반대로 노란색 D2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노란색에서 반지름만큼을 더한 게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뭐가 되냐면 공식이라고 하기 좀 그래. D2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나오겠죠? 어떻게 되냐? D2가 아까 4였지. 반지름이 2였지. 그러면 최단거리는 최소값은 4-2 하면 되니까 얘는 2가 되고 자, 얘는 더하면 6이 되겠지. 반지름. 자,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을 바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교훈은 뭐예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라. 알겠지? 자, 다음 거 합시다. 자, 나중에 시험 문제 같은 거 풀면 이런 거 참 많이 푸는데요. 내가 아까 선을 떠들었던 이유가 있거든? 자, 간단한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의 있을 때
친절한 문제는 두 점에서 만나요? 접해요? 안 만나요를 알려줘. 귀찮은 문제는 위치 관계까지 찾으라고. 의 위치 관계를 찾아야 돼. 근데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있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면 현의 길이를 계산해 볼. 근데 뉘앙스가 현의 길이가 존재하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 나무에 한 조금 필기구만 남겨놓고 써. 알았지? 앞부분에 영상 보세요. 차를 또 왜 놓치셨나? 놀다 왔어요? 자, 얼른 하자. 그럼 위치관계부터 찾아보자. 그래프 갖고 바로 하도 돼요. 자,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2루트 3이죠. 그쵸? 그러면 D2 값을 자 바로 찾아보자. 자, 얘식 정리하면 x-y 더하기 3은 0이죠. 그러면 계산했을 때 루트 2분의 자 0,0을 대입하면 절대값 4가 되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3이다. 계산하면은 얼마죠? 2 루트 2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랑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반지름이 더 길지. 자 반지름이 더 길면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였어 아까. 그쵸? 그래서 일단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필연적으로 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의 길이를 찾아보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선생님이 3학년 때 원의 성질 할 때부터 정말 많이 강조한 건 원은 반지름 보조선이 압도적으로 중요해. 선생님의 좀 멘토적인 인강 선생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 반지름 보조선을 안 그리면 나라를 팔아먹을 역적이래. 그런 얘기를 한 선생님들도 있어. 그 정도로 반지름 보조선이 정말 중요해. 원의 중심이 있었을 때 너희들은 자신있게 반지름 보조선을 촥 그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일단 두 점에서 만났죠. 일단 반지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도 반지름 보조선을 한번 그려봐봐. 내가 구하는 거 현의 길이니까 이만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아까 내가 그림 그릴 때 한번 해드렸는데 반지름 보조선 그리면 현에다가 무조건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걸 우리 공부하지 않았냐? 물론 반지름을 그리다 말하는 거죠. 이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요. 자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등변이란 말이지. 이등변은 꼭지각에서 수선 내리면 무조건 수직 이등분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등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물이야. 밑각의 크기 같다? 그건 초등이고 알겠죠? 그래서 수선 그르면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야. 자 그러면 현재 내가 그린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2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미지수는 요거 하나를 x로 놔. 물론 얘도 x야. 그 다음에 반지름은 문제에 구워졌지. 어디 갔어? 얘가 반지름이었죠. 그럼 반지름이 2루트 3이야. 그 다음에 D2 값은 2루트 2만 찾았지. 근데 이게 현재 그림에서 어디예요? 노란색 선인 거 알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었잖아요. 그게 곧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내신 교재에 있었잖아. 기억나요?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수선이란 말이야. 수선의 길이란 말이야. 따라서 노란색의 길이가 보조선의 역할도 하지만 현재 위에 구한 것 중에서 정확하게 D2 값이에요. 다 구했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미 위치관계 따지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를 이미 다 구하게 돼 있어요. 알겠지? 시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와. 이거 찾아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 구해라 1번, 얘 구해라 2번 이런 식으로 서술형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나는 그냥 귀찮은 걸로 한번 해본 거야. 자, 그럼 x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면 볼 것도 없이 뭐 피타 써야지. 피타를 까먹은 사람이 있지 않겠죠? 그러면 x의 제곱이 2 루트 3의 제곱에서 노란색의 길이 얼마였어? 2 루트 2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잖아. x는 2 넣을 거예요. 얼마냐? 2 넣을 거예요. 얘가 2냐? x가 아니 x제곱이 4예요. 이거지? 네. 4, 3, 12. x가 2. 그렇죠? 그래서 x는 길이니까 2가 되고 자 답은 2x가 답이지. 자 따라서 4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잘 실수 많이 한다. 2x가 현의 길이야. x는 반띵이죠 반띵. 자 4가 답이에요. 자 원의 성질 문제 풀 원의 성질이다. 원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친해져야 돼. 알겠지? 자 원과 직선은 이 정도로만 좀 하고요. 자 원과 원을 좀 해보자.
자, 번호가 네모 2번 같아. 자, 아까 원과 직선은 그래프로 따지는 방식과 그래프로 따지는 방식, 식으로 따지는 방식과 그래프로 따지는 방식. 자, 많이 좀 혼나왔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철저하게 그래프 위주로만 하자. 자, 이게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자, 물론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유나 좀 얘기하고 넘어가자. 왜 식으로 하면 힘들까? 야, 식이 힘들다는 얘기는 무슨 뉘앙스 같아요? 계산이 복잡하다는 얘기 아니겠니? 자, 맞아. 그래서 식으로 할 경우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 아까 직선은 사실 복잡해봤자 수준이 좀 있거든? 근데 원은 좀 달라. 식이 많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자, 그럼 가볍게 한번 써볼까? 이런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y는 0이라는 어떤 원이 있고 그냥 느끼기만 하고 넘어가.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걸 만약에 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입해야 되거든. 문제는 아까는 직선 자체는 y는 하고 고치는 게 편했는데요. 얘는 원이다 보니까 y는 하고 계산하는 게 곤란하죠. 느낌 알겠어? 그럼 다른 방식이 뭐가 없을까? x, y에 관한 1차 관계식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든지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은 x제곱이 날아가긴 해요. 이거 사실 이렇게 푸는 거 어디서 했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한번 해봤죠? 이게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거였지?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은 2차항이 날아가다 보니까 1차항만 남아. 그러면 x와 y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타나. 그럼 그거를 위식 또는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계산은 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랑 비교하면 좀 귀찮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느낌만 갖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그래프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마찬가지로 그림 많이 그릴 거예요. 보세요. 자, 위치 관계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교점이 없어. 근데 이렇게 교점이 없어. 자, 그럼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이 두 개가 이렇게 있겠지? 그랬을 때 따지는 건 아까 내가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결국 니네가 따진 거는 반지름하고 D2 값하고 비교했을 때 크냐, 작냐, 같냐 이거 세 가지였지 않았냐? 비교 대상이 반지름하고 D2 값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죠. 일단 내가 지금 그리는 노란색의 길이는 정확하게 뭐냐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지. 얘는 D1 값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을 하나씩 그릴 건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있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대소관계만 비교해보자는 거야. 그럼 D1하고 나머지 두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얘를 라지알 스몰 r이라고 한번 해볼래? 그럼 대소관계가 어떤지 알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D1 값이 자 라지알 스몰 r 먼저 쓰자. 라지알 플러스 스몰 r이 D1보다 어때? 더 작죠? 두 개를 더한다 할지라도 노란색이 더 길죠? 자, 그럼 이게 하나가 위치관계 따지는 공식이에요. 두 원의 반지름이 합보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길면은 바깥에 있는데 서로 교점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쟤네들을 좀 가까이 붙여볼게 이제. 그럼 가까이 붙이다 보면은 접할 때가 생긴다. 자, 이거를 우리 원의 성질 때 외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아요. 원의 중심을 찍어서 반지름 표현하고 D1 값도 표현해요. 자, 노란색이 D1 값이. 그 다음에 라지알이 여기 있고 스몰 r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거 눈에 들어오죠. 자, 따라서 얘는 라지알 플러스 스몰 r이 D1 값하고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쓸까? 외접이야, 외접. 자, 물론 중요한 건 그래프입니다. 이걸 딸딸딸 써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건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또 안으로 좀 이렇게 좁혀볼게.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지. 자, 원의 중심 찍고요. 원의 중심 찍고요. 똑같아.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기원 값을 딱 표시하고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아까처럼 반지름 두 개를 하게 되면은 자, 봐봐. 그냥 반지름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반지름 표시하고 여기다가 반지름 표시하면은 두 반지름이 포개져 버리지. 그럼 관계식 찾는 게 좀 껄끄러워. 그래서 이번엔 반지름을 어떻게 되냐면 두 원이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생겼었죠? 그 사실 얘로 얘기를 좀 하면은 얘가 두 원이 공통으로 맞닿아 있는 접점이 여기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 여기 있는 반지름은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접점에다가 나름 반지름 보조선을 그린 거야,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야. 반지름 보조선 그리기. 그래서 얘도 반지름 보조선을 그리는데 접점이 아니라 만나고 있는 점에다가 이번엔 반지름 보조선을 그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럼 아까랑 다른 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 아이디어로 접근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지 기억하니? 자, 쓰지 말고 봐봐.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8하고 17이라는 변의 길이가 있고 한 변의 길이를 몰라. 그때 x, 얘가 삼각형이 되기 위한 x값의 범위 어떻게 찾았어요? 피타를 몰랐을 때, 중1 때 시선으로만. 두 개 더해서 그렇죠. 두 개. 제일 긴 거보다 그거. 자, 원래는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짧아야 되잖아. 네. 맞죠? 그럼 그게 x가 가장 긴 변인지 아닌지를 몰랐지. 모르지. 그래서 네. x가 만약에 가장 긴 변이라면 8 플러스 17이 x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근데 x가 가장 긴 변이 아니라 17이 가장 긴 변이면 17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마찬가지로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풀게 되면은 x가 자, x가 어떻게 되냐면 17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17 플러스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할 수 있겠어? 이게 많이 했던 거잖아. 이게 사실 뭐냐면 나름 공식 같은 거였어.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모를 때 변의 길이 찾는 공식이었다. 자, 그럼 구조가 어때? 아는 변 두 개를 더한 것과 아는 변 두 개의 차하고의 차이값이지. 이게 중1 때 했던 거야.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쓸가치가 없다. 자, 그러면 D1 기준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D1, 자, 얘 자체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D1을 몰라. 모른다고 쳐. 그럼 D1 값이 두 반지름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관계식이 나타나요. 아까 썼던 그 문제 풀이에요. 방금 썼던. 3번 공식 그거예요? 네, 이게 자체가 특징이고 공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특징. 자, 그럼 얘는 굳이 쓰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두 점에서 만난다. 얘만 좀 신기한 케이스. 저기 계산하기가 제일 짜증나요, 아무래도. 자, 그럼 원을 더 가까이 원의 중심끼리 붙여볼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근접하다 보면은 외접하는 게 있었으면 내접하는 것도 사실 우리 중3 원의 성질에 있었거든요. 그럼 내접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접점이야. 자, 그럼 원의 중심 표시 좀 해보시고요. 원의 중심 표시 좀 해보시고요. 자, 똑같아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1이야. 자, 얘가 D1이야.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이 보라색이야. 작은 원의 반지름이 녹색이야. 자, 그럼 이번에 관계가 뭐야? 큰 원의 반지름이 D1 값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 더한 것과 똑같지. 자, 이때는 내접합니다. 자,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D1 값하고 같아요.
자, 이거는 내접할 때야. 자, 그림 보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항상 알았죠? 그냥 무조건적인 암기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내접하는 게 아니면 좀 더 가까이 붙을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안에 그냥 포함된 거야. 작은 원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 그러면 똑같아. 두 원 사이의 거리 D1.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 요만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요만큼. 자, 그럼 관계를 좀 따져보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원의 반지름 보라색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보라색에서 녹색 빼면 정확하게 값이 뭐예요? 자, 보라색에서 녹색, 노란색이 아니라 빼면은 여기 노란색 남은 부분인데 사실 어디로 남아? 요만큼도 남아있지. 그러면 뺀 값이 D1보다 어때? 더 크겠죠. D1 포함해서 요거까지가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알이잖아. 관계 알겠어요? 그래서 D1보다 더 크다라고 범위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부등호가 반대로만 뒤집어져요. 여기 있는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어져요. 근데 이 관계가 다 있어. 식이 허투루 쓴 게 아니야. 여기 부등호 보시면 라지알 플러스 스몰알이 더 크다고 돼 있지. 근데 여기는 더 작아. 사실 여기 있는 식에서 부등호 방향만 바뀐 게 얘가 다 만들어진 거야. 알겠어요? 새로운 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중심이 되는 식은 어떻게 보면 얘야. 여기에서 파생적으로 관계식이 다 만들어진 거야. 알겠나?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 있으면은 원이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5개가 끝이에요. 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6이라는 거하고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는 두 원이 있는데요.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보래. 위치 관계. 자, 그럼 지금 계속 써먹고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두 원의 반지름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죠.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찾아.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사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 2가 바로 나와.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원의 중심이 얘는 0,0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저거를 이용해서 D1 값을 찾아. 그럼 얼마예요? 루트 2지. 그쵸? 루트 2 나오죠? 자, 그러면 크기를 좀 비교해봤더니 뭐가 가능할까? 얘를 큰 반지름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작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은 두 개 더한 것보다는 작지. 6이니까. 그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그치? 그럼 두 개 더한 거하고 얘가 같냐? 안 같지. 따라서 더한 게 D1 값하고 같냐? 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볼래?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어. 그럼 빼면 2죠. 네. 그럼 2보다 얘가 어때요? 작죠. 그럼 빤 게 D1 값보다 D1 값이 더 작으니까 얘는 정확하게 맞아요. 요거지 요거. 알겠어요? 자, 계산한 게 헷갈릴까봐 써줄게. 큰 원에서 작은 원 뺀 게 이거지. D1 값이 루트 2지. 그러면 대소관계를 비교했더니 만족하는 관계식이 나왔겠죠. 자, 따라서 결국은 얘는 굳이 쓰면은 큰 원 1번이고 작은 원이 2번일 때 1번 원 내부에 2번 원이 존재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소관계를 다음과 같이 따지셔야 돼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기준되는 틀이 그래프다 보니까 저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냥 간단한 거 해봅시다. 요거를 다 써먹을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해봤어. 그냥 기본 문제야.
자, K의 범위를 위치관계에 따른 K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라라고 했어. 그럼 하나씩 해볼래? 첫 번째. 내접하기 위한 K의 범위가 뭐가 될까? 사전 작업을 뭐 해야 돼요? 반지름 두 개 찾고 D1 값 찾아야 돼. 알겠냐? 반지름 3이죠. 야, 얘는 아직 모르죠.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 K의 제곱입니다. 미안해. K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K네요. 죄송. 자, 매접할 때는 일단 그럼 얘는 반지름이 루트 K가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0,0이고 4,3이다. 그럼 D1 값 얼마예요? 5 되는 거 알겠냐? D1 값이 5야. 자, 그러면 매접하기 위해서 요거였어. 그럼 두 원의 반지름 더하면 3 플러스 루트 K가 뭐랑 같아야 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 5랑 같아야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럼 K는 얼마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내접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계산 가능하겠죠? 자, 잘 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사실. 여러분, 얘는 반지름이 3이고 명확하게 나왔죠? 얘는 반지름이 루트 K죠. 그럼 아까 말한 게 내접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내가 써놨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여기서?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르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 자, 따라서 3 마이너스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쓰고 나서 양수가 되어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반드시 씌워놨습니다. 알겠나? 자, 그럼 걔가 누구랑 같아야 돼? D1 값인 5랑 같아야 돼. 자, 알겠나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얘가 루트 K가 8 2 자,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지 않겠어?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3 마이너스 루트 K가 그냥 5가 되니까 자, 루트 K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거 뭐가 이상하지? 마이너스 2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는 풀이로서 부적절한 거고. 그러면 절대값 아닌 음수라면 3 마이너스 루트 K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K가 8이죠. 루트 K가 8이죠. 얘는 문제가 안 되지. 따라서 K는 제곱하면 되겠지. 64. 그래서 내접할 때의 답은 이거야. 자, 이거 내가 제목을 안 써줬네. 내접할 때. 자, 자리가 없긴 한데 하나만 더 해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봐라. 앞에서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거든. 원래 식은 이걸 써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큰 원의 반지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절대값을 씌웠는데 앞에서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써도 되죠. 루트 K가 더 크다는 걸 이해했지. 그렇지? 따라서 루트 K 마이너스 작은 원의 반지름이 3이었잖아. 걔와 D1 값하고 비교했을 때 두 개 더한 것하고 이렇게 사이에 끼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두 점에서 만날 때 관계식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자, D1 값이 아까 얼마였어? 5였나? 자, 이거 그냥 하나씩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푸는 것.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면 되겠지? 푸는 거. 자,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따로 안 써드릴게. 자, 이거 계산하면 K가 4에서부터 64까지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계속 합시다. 자, 일단 오늘 할 게 마지막이고,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내가 아무래도 제일 열심히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은 시행착오를 쭉 겪어나가다 보니까 뭐를 이용해서 풀었어? 동치된다. 물론 동치긴 한데 항등식의 개념을 써가지고 K분자에 관한 항등식 개념의 숫자 식을 쭉 써가지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 식의 가치가 뭐였냐면 좀 이따 또 써드릴 거야.
K 문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식을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특장점이 있었고, 단점은 뭐였어요? K 문자에 곱해져 있는 식은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었지. 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돼. 거기에 결부지에서 뭐가 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정점의 개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거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아이디어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얘도 공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그때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시행착오 3개 정도 써준 거랑 관계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자, 요거였어요. 공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해서 두 번째 직선의 관계식을 쭉 썼었지. 그래서 는 영한 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당연히 알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공식의 최대 단점은 뒤에 있는, 자, 앞에 있는 걸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자, 요 관계식은 2번식은 표현을 못한다 라는 거. K에 곱해져 있는 식이지 두 번째 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쭉 바꿔가지고 원의 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직선 대신에 원을 집어넣어. 자, 근데 식 집어넣을 때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었지. ax 플러스 b와 플러스 c는 0. 그래서 원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식이 좀 길어요. by 플러스 c. 자,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똑같이 k 문자를 곱하고자 해서 두 번째 원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까 원일까 생각 좀 해보자. 직선이 되기 위해서 생각 K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지 직선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 직선은 x, y 일차항끼리만 있어야 돼요. K에다가 만약에 1을 넣어. 그러면 x제곱 y제곱이고 x제곱 y제곱이니까 2차항에 살아있지. 그럼 이거는 직선이 아니지. 원이야. 따라서 직선이 되기 위해서 K에다가 반드시 뭐를 넣어야 되냐면 2차항을 소거시키기 위한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앞에 거는 날아가는 거 이해됐나? 자, 따라서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때는 위에 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알겠어요? 자, 근데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원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도 k 값이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아무 숫자나 막 집어넣으면 다 원이야. 그 식은 무조건 원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알겠냐? k 값에 따라서 원이 무진장 많다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왜 원이 여러 개가 나와요? 는 그림을 그려보면 안다. 이렇게 돼요. 잘 보실래요? 원이 하나가 있고, 일단 두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겠죠. 두 교점을 지나기만 하면 돼. 야, 그럼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냐? 되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좀 작은데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기 나름이에요. 더 큰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걸 뭐 굳이 이쁘게 막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 세 개만 그렸는데 어떤 사이즈로 그리냐에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겠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얘도 똑같아. 얘도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하나의 식이었죠. 얘도 무수히 많은 원을 만드는 단 하나의 식입니다. 구조가 완전 똑같은 겁니다. 얘나 의미하는 바가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식이 무진장 많다. 자, 그럼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제목을 한꺼번에 쓴 이유가 있어.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써보자. 뭐 이렇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괄호로만 쓸게. 일단 저기 또 썼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x제곱 y제곱이 날라가요. 그럼 그냥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a.x b 마이너스 b.y c 마이너스 c.은 0이라고 식이 딱 정리가 되지. 그러면 xy가 1차식이니까 얘는 직선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직선의 방정식. 야, 그럼 차이점이 뭐냐? 아까는 k 값에 따라서 되게 많았잖아. 근데 얘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된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얘는 그냥 굳이 따지면 식 한 개죠, 한 개. 여러 개가 아니지. 딱 하나야, 딱 하나. 그럼 왜 한 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그림에다가 표현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두 점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식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알겠니? 결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 원의 방정식은 되게 많다. 자, 확인됐어요. 오케이. 자, 연습해보자. 자, 정말 맞다는 거 한번 해보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찾아볼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해놓고 공식에다가 그냥 모양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럼 간단합니다. 바로 써보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9. 첫 번째 원. 뒤에다가 k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괄호 열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y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x제곱 y제곱 날아갑니다. 당연히 날아가요. 자, 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형적인 직선의 형태죠. 하나 나온다고 하나. 자, 쉬워 이거는 되게. 자, 두 원이 있어요. 교점을 지나면서 이 0까지 지나야 돼. 원의 방정식을 찾아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아. 그럼 답을 하나로 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0까지 지난다라고 조건 하나를 또 해요. 자, 일단 관계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넣자. 그럼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k를 써야겠죠? x의 제곱, y의 제곱,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까지 다 쓰고 나서 k 값을 찾으면 되거든.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자체가 뭐였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많은 원의 방정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거. 그 중에서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도 되겠네. 됐나요? 자,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 써드릴게요. 자,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k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k를 다시 어디다가 대입해? 원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타난다. 자, 이거 만약에 했을 때 k가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k가 직선이 돼버리겠죠? 그럼 이거는 문제 오류입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심한 문제 풀다 보면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언급만 한번 해봤어. 자, 일단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얘는 무조건 1이네. 무조건 1 나온다. 자, 계산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이거예요. 자, 답이 그래서 이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아까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관계 풀 때 현의 길이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얘도 있어. 얘도 똑같이 있어. 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번에 알려줬어요.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 웬 이상한 용어가 나왔네? 공통 현의 길이 계산하느라. 공통 현이 뭘까요? 이거 원의 성질에서 했거든? 자, 아까 내가 이쯤에다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림이, 자 이거 그리지 말자. 또 한번 그릴 거야. 두 원이 이렇게 자 교점이 많은 두 점에서 만났지. 그때 공통현은 어디냐면 이 교점을 이은 선분이 공통현이다. 또 그릴 거야. 일단 꼭 이해만 하세요. 공통현이 뭐라고요? 두 원이 정의는 이거지. 이 원도 갖고 있고 이 원도 갖고 있는 현. 근데 그게 교점이 두 개였을 때에는 그냥 두 교점 자대고 이은 게 공통현이야. 자, 구조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 계산하느라 는 아까랑 똑같아요. 자, 그림을 이제 좀 이쁘게 다시 그릴게. 반지름 무선이에요 또? 그렇죠. 반지름 보드선도 그려야 되겠다는 게 확 느껴지지. 자, 원의 사이즈는 당연히 얘가 더 커. 그래서 그림을 좀 원을 크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자,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공통현이 그러면 안 생기거든. 자, 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얘가 공통현이야.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잘 들어라. 아까 썼던 아이디어를 써보고 싶다. 아까는 원과 직선 사이였잖아. 그쵸? 근데 얘는 원과 원이다. 그때 똑같이 현의 길이 찾아야 된다. 그럼 이거를 왼쪽 원 입장에서 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자. 그럼 얘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빨간색을 쭉 연장해. 이렇게. 이렇게 연장해. 쭉 연장을 해. 그러면 얘가 마치 그냥 뭐냐면 얘의 원을 지나가는 직선 같은 거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공식도 있다면서요. K에다 뭐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일단 얘를 찾기 위해서 공식에다가 K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왜요? 얘가 무슨 직선이야?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거든. 알겠나?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여러 가지를 좀 써야 돼. 자, 그럼 식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쓸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6. 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바로 집어넣어. 다음에 자, 요게 지금 표준형이죠. 그러면 식 계산할 때 저거를 풀었어야 돼. 왜? 아까 공식의 모양은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었거든. 자, 그럼 쓰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상수항 계산하면 플러스 4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계산하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얘의 정체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왜 찾았어요? 아까 풀었던 직선과 원의 관계에서 현의 길이 계산하는 그 방식을 좀 쓰려고. 자, 그러면 해보자. 내가 지금 이원 기준으로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자, 그럼 얘는 내가 또 이걸 왜 얘 대신에 얘냐면 얘는 반지름이 4고 얘는 루트가 나오는 게 좀 귀찮아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얘 갖고 한 거야. 알겠니? 얘는 해도 돼요. 자, 또 아까처럼 반지름 보조선을 이등변 삼각형 모양 생기게 만들어.
그럼 얘가 4인 거지. 그 다음에 뭐 계산해야 돼요? D1 값, D2 값 계산했죠. 아까 수선 내려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 이동은 된다고 말씀드렸고 얘가 D2 값이지. 누구랑 누굽니까?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공통연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사이의 거리인 거 알겠냐? 자, 지금까지 한 거 다 합친 거야 지금 한 게. 다 나오죠 막? 앞에서 공부한 거 다 나오죠? 자, 뭐라고요? D2 값은 첫 번째 원의 중심과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 사이의 거리. 자, 따라서 계산해보자. 2 나온 거 아니에요? 2 나오? 자,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루트 25고 빵빵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2네. 그치? 자, 그럼 아까 뭐 썼어? 피타 써서 구했죠? 자, 그럼 요만 x라고 계산을 하면 자,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이 4의 제곱 마이너스 d2가 2였으니까 2의 제곱이지. x는 루트 3. 2루트 3? 아니, 그냥 얘가 12죠? 네. 자, 따라서 x가 2루트 3이지. 자, 조심해야 돼. 편의 길이니까 x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답은 4루트 3입니다. 4루트 3. 알겠죠? 네. 자, 요 정도로 나와. 이게 한 평이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냥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결론은 어는 반지름 보조선 특히나 중요합니다.